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400을 좀 넘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예측해 주셨는데요. 올라갈 여지가 좀 어느 정도나 있는지 봐주십시오. 아직도 반등 내지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이제 꼭지 왔다라고 말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중에서 예를 들어서 RSI라든지 MACD라든지 이런 보조 지표들이 소위 고점에 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RSI는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53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과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예를 보더라도 예컨대 RSI가 30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과거에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최소한 구름대 근처까지는 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구름대 근처까지는 가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제 오늘 약간 주가가 지수가 좀 흔들리고 좀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이제 일목으로 말한다면 기준선에 다다랐고요. 그다음에 후행스밴드로 캔들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의식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약간의 주춤거림만 벗어난다면 최소한 구름대가 걸쳐 있는 2,450 정도까지는 일단은 목표치를 삼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현재의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기준선 근처에서 계속 며칠 주춤거리다가 드디어 이제 기준선을 넘겨서 구름대 근처로 가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근처가 걸쳐 있는 많이 본다면 한 800대 이상은 최소한 고속지수 80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번 지표인 RSI도 당장 과열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이나마 상승 추세, 반등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전망해도 좋겠다. 다음은 섹터와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서는 손절한 것 같아요. 이쪽은.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잘 팔아서 실적은 선방했고요. 우리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는데요. 자동차,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전략 어떨까요? 현대차 아마 오늘 실적이 나오고 내일 기아차가 실적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서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오히려 오늘 정작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주가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 말한다면 주가가 구름대 아래쪽에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만은 구름대 위로 올라왔으니까 상승세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구름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대 위에서 했다면 하락했으니까 매도하는구나. 그리고 올라왔다가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두 차례나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두 번이나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다시 올라왔을 때 과연 지난번처럼 또 올라갔다가 구름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제가 일목균형표를 했던 경험에 볼 때 주가가 구름 위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나오다가 떨어지고 소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습니다만은 3, 4번 소위 세 번째는 통상적으로 상승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현대차 오늘 실적이 나오니까 과거에 다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보통 발표할 때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정자가 팔리고 되는다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로 계속 넘나들다 보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왔다. 더구나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목표치를 굳이 말한다면 20만 원 정도가 일단은 뭐 심리적인 목표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더 위로 올라본다면 구름대가 평평했던 수준인 20만 8천 원 정도가 2차적인 목표로 아마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뭐 현대차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중구 대표님은 드라마 이런 거를 열심히 보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사모님 보시는 따라서 뭐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이런 거 좀 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가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하고 잠시 채널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나오는 배우가 참 연기를 참 잘한다 이런 예. 느낌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기러기 스위스 토마토 뭐 역삼역 이런 거 잘 뭐였구나. 예. 자, 콘텐츠주가 뭐 그 에이스토리 같은 거 사실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게 당연하고요. 엔터주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역시 뭐 그 우영우 관련해서는 A스토리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서 뭐 저도 볼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목기능표로 설명한다면 구름대 밖으로 나왔으니까 구름대 밖으로 나올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눌림목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만나는 과정이고 RSI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조정은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A스토리를 매수하기는 좀 무서우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A스토리의 성공이 힘입어가지고 다른 관련 뭐 소위 OTT 관련주들, 콘텐츠 관련주들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데 당장 산뜻 구름 위를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보인다라고 하는 종목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CJ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구름대 하단 쪽, 구름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추세는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RSI상으로 봐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선을 살짝 넘기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아직까지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지고 아마 구름대 근처까지는 가줄 수 있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역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단기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체로 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CJ 또는 스타디오 드래곤이나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은 조금 더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시네요. 네, 콘텐츠 관심 있죠. 투자가 참 흥미롭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네, 이런 드라마 평생 안 있으면 잘 안 볼 텐데, 우영희 변호사 종이의 집 뭐 이런 것도 좀 일부러 찾아봅니다. 예. 예. 환율 체크 좀 하겠습니다. 환율이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옐런 장관이 오고 나서 기대를 했는데 안 떨어지는데 환율 체크해 주십시오. 옐런 장관이 왔을 때 아마 기대감은 한미 간의 그 통화 수합에 간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IMF 때나 또는 리만 사태 때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모자라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경제 체력이 약화가 되는 바람에 원화가 약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경제랑 별로 관계없이 미국의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빅스텝, 자이드 스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유로는 유로대로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덩달아서 약세를 달러 대 원화는 약세,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을 보려면 물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차트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은 소위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의 56%가 유로화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을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알다시피 오늘 저녁에 ECB 정책
그 회의에서 금리를 과연 올릴 거냐 말 거냐, 0.5% 올릴 거냐, 0.25% 올릴 거냐에 따라서 유로화의 항방이 결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유로화는 과거에 1대1 페리티에서 살짝 벗어나서 지금 조금씩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기술적 지표인 RSI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반등할 것이다. 이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당장 기준선에서 그 교황이 예상되지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전에도 올라갈 때 구름 근처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름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면 달러의 원화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는 조금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덩달아서 달러의 원화 환율의 단기적인 조정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덩달아서 단기적이나마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대신에 유로달러 환율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국제유가도 살짝 봐주시고 오늘 전략 관심 종목까지 묶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유가는 근본적으로 일목으로 본다면 완전히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름 위에서 계속적인 상승세였으니까 끝간데 없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만은 지금 보다시피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내려오고 조금 반등하고 많이 떨어지고 조금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하락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중동에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라든지 또는 등등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유가는 소위 하락 추세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그 반등세가 이어지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점점점 이제 코로나가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중국도 이미 그 폐쇄 조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리두기가 깨지기는 합니다만은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크래프톤을 어떻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래프톤은 뭐 알다시피 게임주인데 그동안 내내 구름 밑에서 그야말로 지루한 횡보 양상을 계속적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횡보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구름대가 꽤 두꺼웠습니다만은 지금은 구름대가 매우 얇아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구름을 뚫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설 공살이 있어 보이고요. 역시 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진다면 역시 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목표치로는 구름을 넓었으면은 역시 구름대가 걸쳐 있는 그 평평한 구간인 36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목표치로 삼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구름을 뚫지 못해서 도로 밀린다면 역시 과거의 저점이었던 하단이었던 24만 원 이하로 내려가 버린다면 손절을 한다는 전략이라면 짧게 잡고 구름을 넘길 경우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 차트의 기술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